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제시대의 식민통치 정책을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지금 이미 판서가 좀 돼 있죠? 교재는 237페이지 옆으로 눕혀놓고요. 지금 교재 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크게 일제시대를 세 시기로 나눠 놓고 그 안에서 정치적인 변화, 각 시기, 경제적인 변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약간 순간 정지를 할 수 있으면 정지해서라도 쓰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마 수업하면서 대부분 하면서 필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1910년대는 제가 이미 다 필기를 다 해놨어요. 이쁘죠? 제가 생각해도 이뻐요. 제 글씨의 최대치죠. 어쨌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요 시간에 최대한 필기보다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폭넓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요. 자, 먼저 일제시대 들어가고 있는데 일제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을 먼저 보고 갑시다. 일제시대를요, 학생들이 놀랍게도 잘해요. 시험 문제 풀 때 잘하는 거죠. 왜 잘할까요? 일제강점기를. 문제가 나오면 요 파트 내용 나오면 애들이 잘 맞춰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어떻게 본다면 원래 여기 있는 내용들, 일제강점기의 내용들을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잘 맞출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닌 것 같죠? 그럼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정책에 대한 내용이 적냐? 나중에 배워보면 알지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이 양 많은 내용을 공부도 별로 안 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파트를 잘 맞추는 이유가 뭐겠냐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우연의 일치지만 애들이 외우기 좋게 10의 배수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시대가 끊어지고요. 칼같이 끊어지고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 세 시기 중에 어느 시기냐라는 걸 구별하는 문제인 거죠. 세 개 중에 어느 거냐 그것만 찾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만 하면 문제를 맞춰요. 딱 다 필기하고 내용 한 다음에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제시문으로 나왔네. 선택지 1번은 이거네. 2번은 이거네. 아 선택지 3번이 20년대 내용 맞아.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나에다 플러스 하나 일제강점기를 요거 말고도 일제강점기를 애들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잘 풀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라는 과목은요. 그 사건 하나하나당 다 그 사건의 배경, 그리고 전개과정, 결과, 원인, 영향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화다, 무사화다, 갑자사화다 나오는 순간 이과 학생들 얼굴이 일그러져요. 하나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그 배경과 결과까지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갑신정변이다, 갑신정변 배경, 결과 영향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과목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는 좀 달라요. 살짝 달라요. 어떻게? 애들이 일제시대를 잘해요. 분명히 다 외우진 못한 게 확실한데 일제강점기 문제 나오면 애들은 나름 자신이 있는 거죠. 왜? 일제강점기는요. 공부를 안 해도 딱 6글자만 외우면 모든 원인과 배경 모든 내용을 다 애들이 이해하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다 관통하는 그 6글자가 뭐예요? 이것만 알면 일제시대가 다 끝나. 뭘 알면 돼요? 그 일제시대를 관통하는 내용 이것만 알면 일제시대를 다 한다. 뭐예요? 딱 6글자로 쪽발이 개새끼예요. 이것만 알면 일제시대를 다 알 수 있어요. 왜 일본이 유관순을 죽였지? 쪽발이 개새끼거든. 감도 참배는 왜 일어났지? 쪽발이 개새끼들이거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도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들이 쪽발이 개새끼예요. 라고 하면 다 풀려요. 선과 악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요. 놀랍게 꽤 많이 맞춰요. 다시 갑시다. 이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틀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맞춘다고 하지 말고 이번 시간에 수능 문제도 맞추지만 맞추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역사를 배우셔야 된다고. 이게 암기 과목이면 달달달달 외우고 끝냈어야죠. 그런 과목이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배울 필요도 없어요. 수능 과목일 필요도 없고 역사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의 뜻이 뭐냐? 헌병이 경찰의 역할까지 해서 헌병경찰 통치예요.
자, 내용 봅시다. 먼저 조선총독부 나오죠. 조선총독부에 총독이 오는데 일제강점기 내내 육군 대장 장군 군인이 온 거죠. 장군, 별, 투스타, 포스타, 별 4개 대장, 육군 대장, 뭐 이런 거. 참고로 조선총독부랑 통감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총독부가 나오면 뭐예요? 일제강점기에 무조건.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작하기 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갔을 때 우리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통감부라는데 이건 1905년에서 1910년 나라 망할 때까지만 있어요. 따라서 통감부가 나오면 대한제국 시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총독부, 총독부 나오면 일제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혁명경찰 통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도 해요. 무단이라는 게 뭐예요?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무단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있어요? 무단 횡단, 허락받지 못하고 건너가는 거죠.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석, 허락을 받지 않고 늦게 오는 거, 빠지는 거, 이런 건 무단 결석이죠. 무단 통치는 뭐예요? 우리 민족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힘으로 눌러서 통치했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 무단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헌병을 통한 통치인 거예요. 헌병 뭐예요? 군인들의 경찰을 헌병이라고 해요. 근데 일제시대에는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는요. 도둑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헌병이 와요. 군인의 경찰인 헌병이. 원래 군인의 경찰인 헌병은 군인이 탈영을 하거나 군인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만 나오는 게 군인의 경찰 헌병대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헌병이 출동해요. 학교에서 얘하고 얘가 싸웠어요? 헌병이 와요. 오더니만 그 헌병한테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직결 처분권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작은 재판소죠. 3가지가 가능해요. 뭐가? 첫째, 과태료. 벌금이죠. 두 번째, 구류. 한 일주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태형.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학생하고 그 옆에 있는 짝이 노상방뇨하다 걸렸어요. 헌병이 와서 보더니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학교 다닐 때 얘는 일본인 나카야마였거든요. 걔는 어떻게 해요? 나카야마는 벌금, 과태료 3만원 딱 끝나더니만 조선인 이 학생한테는 회초리 10대. 똑같은 범죄인데 태형이라고 회초리 때리는 것은 조선인만 때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당시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따라서 신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타 등등의 신문은 1910년대에 없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동사무소의 관리나 또는 선생님들이 군복을 입고 있고요. 칼까지 차고 있어요. 칼.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군복을 입고 들어와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갑시다. 이 내용을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대로 하면 아까 배운 6글자 갖고 해결을 해버려요. 여태까지. 뭐라고? 쪽발이 개새끼. 왜 조선 총독은 왜 장군만 보내는 거야? 쪽발이 개새끼들이잖아. 걔네들 우리를 위해서 보냈겠니? 야, 일이 터지면 경찰이 와야지. 왜 헌병들이 오냐? 내가 군인이 아닌데 왜 헌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쪽발이 개새끼야. 왜 직결 처분은 쪽발이 개새끼니까. 왜 조선인들만 때리냐고. 쪽발이 개새끼들이거든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왜 없어? 개새끼니까. 왜 선생님들이 칼 차고 군복 입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 쪽발이 개새끼니까. 놀랍게 다 먹혀요. 더 놀라워 이게. 먹힌다는 게. 네, 여러분. 지금 이거 갖고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역사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 방법은 뭐예요? 감정을 갖고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쪽발이 개새끼라는 감정을 갖고 시대를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하다 보면 되는 설명도 있지만 안 되는 설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다른 건 다 풀려요. 진짜 문제도 풀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했던 역사 덕후나 이런 학생들은 한 번쯤 생각했을 거야. 선생님들이 칼 차고 수업을 하는, 군복 입고 수업하는 거 요게 선택지로 나왔어. 어느 시대야? 1910년대죠.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끼리 얘기지만 선생님들이 군복을 입고 칼 차고 수업하는 모습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중에 뭐랑 더 자연스럽니? 공부 잘하는 느낌상 여기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니?
어디에요? 그쵸.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 이후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민족 말살하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시대가 선생님들이 군복 입고 칼 차고 수업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러네요. 근데 이때 칼을 안 차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애들 아까 감정을 배운 애들은 쪽팔이 개새끼니까 찾는데 저 땐 왜 같은 쪽팔이 개새끼인데 왜 칼을 안 차지? 그때 마음이 좀 좋아졌나? 일단 개소리가 나오는 거죠. 감정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처리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피해자일 때는 감정으로 설명이 돼요. 이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대부분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감정 갖고 얘기해도 거의 먹혀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모두가 피해자의 상황이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가해자일 때는 감정이 없죠. 여러분 알잖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 번이라도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거나 맞거나 안 좋은 일 누명을 썼거나 기억 있죠? 피해자는 그거 나의 어른이 돼서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때 누명을 쓰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았던 기억은 맞았던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그걸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때렸던 놈은 30년 뒤에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하고 두 아이의 아빠, 세 아이의 딸, 세 딸의 아빠로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몰라요. 내가 심한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 때렸던 것도 잘 기억 안 해요. 가해자는 원래 감정 그런 걸 생각 안 하거든요. 아픈 감정이 느껴지면 때리겠니? 피해자가 감정인 거죠. 왜 뭐가 문제예요? 역사는 과거 일이지만 계속 연장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일제강점기 뭐가 문제냐? 일제강점기 문제가 없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피해자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가해자면 어떡할 거냐? 대표적으로 같은 근현대 문제 중에 베트남 전쟁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베트남 전쟁은 여러분 6.25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었죠. 3년간의 전쟁이었는데 노군이 학살 사건처럼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 기타 등등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기타 등등 3년 사이에도 양민 학살 사건이 일부지만 찌끔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은 한국군 전투병력 파병 기준으로 1965년에서 철수하는 1973년까지 무려 8년 전투병력 있는 시기만 무려 8년간 우리나라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과 싸웠어요. 외국인 생각 별로 그렇게 애착이 있지는 않겠죠. 베트남 처음 봤을 텐데 목숨을 걸고 싸우죠. 대부분 병사들은 물론 아니지만 8년간 엄청난 전쟁,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 중에 일부 한국군이 베트남 양민을 죽일 수 있죠. 그 가능성을 제로로 보세요. 제로. 지금 베트남의 어느 마을에는 한국군 양민 학살의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한국군을 증오하는 비석 같은 게 한 50여 개가 있어요.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그쪽도 많이 훼손됐지만 지금도 몇 개 남아있고요. 일부 몇몇 베트남인들이 그 당시 8살, 9살이었던 애가 증언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론 일부 한국군이지만 8년간의 전쟁 도중에 일부 한국군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 근데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이거 얘기할 때 우리 문제가 없어서 거의 위아더 월드 수준 한국인 5천만 명이 일본 쪽팔이 개새끼 얘기하는 어떤 심한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 나오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요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 제 아버지도 베트남 참전하셨던 분이시지만 일부 군인이 잘못했던 거 그거 사과하는 게 뭐가 그래?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세 건이든 사과하면 되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난리가 나요. 조작이다. 8년간 한 건도 없다. 우리 총알들은 날아가면서 양민만 피해가는 총알이고 실수든 자신의 고의든 절대 양민을 죽인 경우는 없다. 막 이런 게 가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36년간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을 위해서 노력했고 양민 학살 없고 일본군 위안분 단 한 명도 없고 지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대요. 사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감.
일제강점기 시간 니들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유감 뭐 요 정도죠. 사과예요. 사과.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게 작은 일이라도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피해자의 감정에서 잘 나오는데 가해자가 되면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요. 일제강점기 배울 땐 쪽발이 개새끼가 막 하다가 일본 욕하죠. 그래놓고 우리가 가해자거나 비슷한 상황이 나중에 여러분 살아가생 전에 나오면 그분은 우선 침묵을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북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이게 핵심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쪽발이 개새끼 말고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 부분을. 자, 보세요. 사실은 그걸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1910년 나라가 망했죠. 그때. 망했어요. 망한 뒤에 일본이 생각을 한 거죠. 조선을 최초의 거대한 식민지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식민지는 오키나와나 막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일본 입장에서 자기 영토에 준하여 큰 식민지를 가진 게 조선이 처음이죠. 그러자 조선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일본이 생각을 해냈어요. 결론이 뭐예요? 조선인들을 일본이 시키면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인간으로 만들려는 거죠. 복종하는 인간. 명령하면 따르고 시키면 하는. 근데 복종자라고 말 잘 듣고 시키면 하면서도 절대 반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데 그런 집단이 우리나라에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군대죠. 군대에서 복종은 뭔지 알죠? 명령 복종. 그래서 일본은 군대처럼 조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이 그건 거예요. 일본은 조선 전체를 하나의 군대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뭐예요? 군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조선 총독으로 장군을 넣었어? 쪽팔 개새끼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군대를 가장 지휘 잘할 사람이 누구겠냐고. 니들 같으면 군대 지휘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니? 누가 제일 잘하겠니? 시장이? 서울시장? 장군이죠. 그래서 장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이해되죠. 왜 우리가 경찰이 와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일만 터지면 왜 헌병이 오죠? 시험 문제 풀다가 일제강점기 헌병 얘기 나오면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문제 풀 때. 근데 왜 헌병이 와요? 우리를 지금 군대의 군인처럼 조선인들을 생각해요. 군인들이 사고를 치거나 이 잘못하면 군인의 경찰은 헌병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직결처분권을 줘요? 군대가 직결처분이에요. 뭐 여러분 드라마나 뭐 다큐나 이런 데 보면 알 거 아니야? 뭐 많이 얘기 들어보면 알죠? 내가 고참이야? 상병이야? 일병한테 야 일병 저기 가서 뭐야 빗자루 가져와 했더니 일병이 싫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고소고발을 하니? 쫄병은? 아니죠. 군대는 직결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이 새끼 빠져갖고 엎드려 뻗쳐. 또는 완전군장하고 삼소대 전원 상병이 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 너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으로 나와. 직결처분하죠.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군단 직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왜 때려요? 쪽팔 개새끼들이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일본인은 안 때리고 우리 때리는지 알죠? 우리만 군인으로 여긴 거예요. 군대가 옛날에 때렸어요. 근데 요즘 군대는 그러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군대 갔었던 시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 때 현역이 군대가 아마 36개월, 3년 넘거나 3년 무렵 정도 될 거예요. 전후 정도. 그 시기에 아빠 기분 되게 좋을 때, 주식 대박 났을 때 물어봐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물어보세요. 아빠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아빠 육군 현역으로 갔다 왔잖아. 3년 군대 갔다 왔다며. 아빠 주식 대박 난 거 축하해.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아빠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맞은 적 있어? 고참 선임한테? 라고 물어보세요. 100% 맞았어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한 번도 안 만나고 안 맞고 끝난 사람 없다고. 저희 아빠 안 맞았대요. 이 아빠 간첩이야. 대한민국 육군 다 맞았어요. 안 맞고 3년을 어떻게 가니? 단체기합이든 뭐든 맞고 간다. 군대가 옛날에 때렸던 거예요. 그 때렸던 거, 그 군대니까 때렸던 걸 우리를 군인처럼 생각하니까 조선인들만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이거 쪽팔리 개새끼라 역시 조선인들만 싫어해. 해초리질 나쁜 새끼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는 알아야지. 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왜 없어요? 야 군대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니? 네 삼촌 군대 가면 거기서 신문 발행하고 다 하니?
결사의 자유 데모하고 하니 군대가 데모가 어떻게 되니? 조직을 만들고 군대 내 사조직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기억이 나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차죠? 우리 조선인들이 전부 2천만 명이 다 군인처럼 일본이 생각하는 거라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예요? 곧 이 학교를 졸업하면 군인 대우를 받을 예비 군인들인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군사학교 분위기로 선생님도 군복, 지휘관의 모습으로 칼 차고 군복 입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 결과 학생들도 군대 문화를 느끼게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생한테 야 너 이리 와봐 이거 들어 라고 하면 딱딱딱 나와서 들던 학생이 나중에 학교 졸업한 뒤에 헌병경찰이 와서 야 조선진 이리 와 이거 들어 하면 툭툭 가서 들 수 있을 거야. 복종이 몸에 배는 거죠. 선생님 다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과연 옛날 일일까? 저는 선생님이 쪽발이 되기 싫어하고 일본 싫어하고요. 일본 그 시대는 뭐 안 나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그 시대로 가서도 안 되고 반성을 해야 돼서 저는 그 시대에 찬성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막상 이 당시에 만들어진 학교 제도가 지금 현재 학교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심지어 자기도 몰라 이게 그건지도. 일본 싫어한다고 하면서 일본이 만든 제도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때 만들어진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학교 제도 대표적인 거 뭐 있겠니? 교복이죠. 교복. 군인이니까 교복이 군복이었던 거죠. 선생님 외국의 귀족 학교도 교복 있잖아. 걔네는 유니폼. FC 바르셀로나, FC 서울, LG 트윈스, 나의 사랑. 막 이럴 때 유니폼이고요. 이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군복이에요. 선생님 우리도 유니폼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네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왜 빠박 머리 위로 2cm, 3cm 완전 머리 깍두기 머리였는지 기억 못하니? 말죽거리 잔혹사 막 이런 데서 두르고 머리가 왜 빠박인지 이해를 못하니? 왜 엄마는 긴 생머리가 아니라 귀미 3cm로 했는지 단발머리였는지 왜 이해를 못하니? 그거야 학교에서 머리를 작게 해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지금 니들은 대한민국의 서울연고대 의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의 인재예요. 지금 이 얘기가 머리를 짧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논리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말이 되면 지금 강대를 비롯한 재수학원들 다 빡빡 밀고 입소를 시켰어야죠. 다 밀고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으면 공부를 잘한다면 뭐 동국대 불교학과나 승가대학 스님들이 제일 잘해야지. 그래서 한석원이 수학을 잘하나? 어쨌든 머리 길이랑 공부해라 그거랑 관계없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근데 왜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돌들도 군대 가면 머리 민다. 군인들 머리 다 밀어요. 군인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또 될 거예요. 뭐가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 소대장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 너무 오래되면 이게 진짜 이 시대에서 왔는지도 잘 이해를 못해요. 난 볼 때마다 신기한데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차렷 경례. 어떤 거 있어요? 선생님 딱 들어오시는 거죠. 딱 들어와서 그 다음에 반장 하면 반장이 일어서 차렷 경례 할 때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어디가 차렷 경례 아니에요? 수업을 하면서 이 시대에 나온 거죠. 그것도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라고. 너가 대학 가서 연대의대나 연대경영학과 나와서 대강의실에서 과 대표야 교수님 한번 들어오실 때 애들 기립시켜갖고 차렷 교수님께 경례 한번 해보세요. 연대 또라이로 인정을 받아요. 말도 안 돼. 교수님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하면 끝인 거예요. 재수학원에서도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해요. 전 세계 딴 나라 가보세요. 영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에서 반장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군대에선 해요. 그러면 군대 가보시면 소대장이 나타났다. 경례를 안 해? 소대장님이 내부 안에 들어왔는데 부동대사로 경례를 안 붙여? 군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가서 학교 시간에 한국사를 배웠어? 그리고 자기랑 삶이 같이 생각을 안 했으니 나중에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국어교육과 나온 다음에 자기가 선생님 돼서 첫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선생님이 그러더니 나와서
반장 인사. 자기도 그거 하고 있다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자기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차립경례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제 이해야 되겠지만 엄마 아빠 세대는 다 알아요. 이름표! 군복에 이름표 있어요. 사실 학생들도 그렇게 했으면 군복 우리도 강대도 한번 교복 맞추죠. 뭐 추리닝으로. 등 뒤에는 강대 딱 찍어서 자기 이름 이니셜 여기다 박아놓자고. 학번 7452 한석원 뭐 이렇게. 애들 쪽팔려 지하철 안 탄다니까. 그러면 군대는 다 해요. 군대 이름표 없는 군대가 어딨어. 당연한 거죠. 군대예요, 군대. 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청소검사까지. 왜 학교에서 이렇게 강대 포함해서 최소한 청소검사라는 개념 없잖아요. 여기 와서 느끼죠? 학교는 심지어 선생님들도 수업 들어오다 와서는 주번 나와 막 몇몇 선생님들 막 이러면 아니 무슨 청소 담당 선생인 줄 알겠어? 그분들 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랬어. 일제강점기 1910년대 선생님들이 군복으로 학생들을 군인처럼 대했고 그때 교육받았던 학생들이 해방 이후에 선생님이 되어 여러분의 아빠 엄마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아빠 엄마도 선생님이 되어 지금 여러분 세대를 똑같이 하는 거죠. 계속 복장은 학생이 이 복장이 이게 뭐야? 이름표 어디 있어? 뭐뭐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 시대예요. 요 시대. 그리고 애국조에도 이제 해야죠. 군대에서 나 있는 거고요. 청소 상태나 복장검사 이런 거죠. 가장 큰 건 뭔지 알아요?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가끔 이건 학교 학원 관계없어요. 학교 학원에서 다 나타나요. 몇몇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 수업하다 말고 맨 뒤에 있는 한 학생이 책상 밑으로 이러고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손 이렇게. 선생님이 봤어요. 이런 개새끼! 너 나와 이 새끼야! 맨 너! 그래 이 새끼야 나와! 라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사실은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전증이야.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냥. 근데 선생님 모르죠? 딱 보니까 핸드폰 하는 것 같잖아. 나와 이 새끼야! 라고 했더니 애가 뭐라고 하니? 왜요? 학교 12년 다니면 이 상황을 다 이해해요.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이런 상황은 많아요. 어차피 나와! 하는데 애가 왜요? 라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애들 알죠? 12년의 경험상 끝났다. 핸드폰을 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혼나고 끝나지만 거기서 왜요? 라고 하는 순간 일이 커지는 거 아는 거죠. 선생 빡쳐요. 나와 이 새끼야. 뭐 왜요? 나와. 손 빼. 똑바로 앉아. 차렷. 지금 문제는요. 학생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 선생님이 잘못 봤죠. 그러나 선생님은 사과하지 않아요. 왜? 이때 분위기로 학교에서부터 선생님들도 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휘관은 사병한테 사과하지 않아요. 잘못된 지휘를 해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쪽이 아닌가 보다, 이 산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 전멸을 당해도 사과하지 않아요. 지휘관으로 생각하는 거죠. 학생 이리 와 했는데 왜요? 왜요? 여기서 빡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물을 수 있잖아. Why 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여기는 안 돼요. 한국은.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Why가 안 되는 거야. 지휘관이 나와 라고 했는데 왜라는 대답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야 김상병 나와 소대장 했더니 김상병이 왜요?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하면 돼요. 그때 빡치는 느낌이 선생님이 빡치는 느낌이에요. 저는 왜요가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 빼, 자세 이 새끼, 뭐뭐뭐 XX 안 된다고. 이 분위기가 그대로 남으면요 질문을 못해요. 맨날 교육개혁하면서 창의적 교육 질문을 못하는데 지금 선생님 이거 야 이 개새끼야 나 수업 중이잖아. 끝나고 나서 하라고. 여러분 알죠? 미국이나 영국, 뭐 유럽 영화 보면 큰 강의실에 교수님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하다 마는데 학생 여학생 하나가 껌 짝짝 씹으면서 다리 꼬고 청바지 입고 구멍 뚫린 펜대 돌리다가 교수님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막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보기엔 뭐 날라가요. 특히 재수학원이나 학교면 날라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창의적인 교육이라는 건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하면 이게 유일하게 잘 되는 때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예요.
여러분 알죠? 이거 1 더하기 1은 그쪽에서 얘기하자마자 저쪽에 예! 2! 그 다음은 3, 3, 3, 3, 4, 4.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는 거 다 말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넘어가면서 자 1 더하기 2는 3이야 3! 그만해 이 새끼야! 선생님 할 땐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수업 끝난 다음에 하라고!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중고등학교를 온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알면서 선생님이 잘못 뭔가를 필기했거나 뭐뭐 해도 애들이 알지만 얘기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군대에선 절대 지휘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사병은. 쫄병은 그러지 않는다. 그 느낌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교육 문화가 그렇게 돼요. 창의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어떤 걸 써야 정답을 많이 점수를 줄까만 생각하면 이 나라 교육이 살지 못한다고.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좋아하는 답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맨날 창의적인 교육한다고 예산 쏟아붓고 뭐뭐 하는데 문화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 이해되죠. 학교에서 가장 또 그런 게 뭐 있어요? 체벌이죠. 왜 학교 체벌이 문제가 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아, 그 사랑의 매 아닌가요? 아니라고. 일본이 군인들로 여겨서 때렸던 것이 학교도 학생들이 예비 군이니까 똑같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맞고 자랐던 학생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 또 이 개새끼 이건 인간이 안 됐어 때린 거고 때리는 게 단기간의 효과는 좋아요. 사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싸대기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잠이 오니? 근데 그건 교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효과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꽤 많은 선생님이 예전에 많이 썼죠. 그 방법 외에 딴 걸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러다 이제 나라에서 체벌 금지하니까 아 이제 선생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니죠. 본인이 지난 30년, 20년 동안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지 못한 거예요. 때리지 않고는 집중을 못 시킨 거죠. 군대를 가셨어야죠. 그분은. 이해되시죠? 지금 와서 때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 학교가 황폐화됐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역사 가르치지만 이 부분을 갖고 공부하면서 쪽발이 개새끼 감정으로 설명하는 게 수업 효과는 높아요. 심지어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이 방법으로 많이 가르쳤고 애들이 재밌어요. 아 쪽발이 개새끼 나쁜 새끼. 그때 유관순이 죽어가면서 고문을 가해서 하면 애들이 물끈하거든요. 민족 감정이죠. 이런 개새끼들. 이 방법으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학교도 학원 강사도 그걸로 가르치면 역사가 아니라 감정이죠. 고전 문학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 내용까지 해서 1910년대 뭐예요? 일본이 우리를 군인처럼 조선인들을 냈구나. 그래서 군인들을 잘 통제하라고 장군, 군인의 경찰은 헌병, 우리를 군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만 때렸고 군대라고 생각하니까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였고 우리를 학생들 예비 군인으로 여기니까 선생님들이 군복 입고 칼 차고 들어왔구나.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해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료가 다 이해돼요. 우통을 벗고 리어카를 끊었다고? 태영 5대. 왜 우통을 벗었다고 저러지? 군대에서 여러분들 식스팩 만든 다음에 군대 입대했다고 허락받지 않고 군복 벗고 막 평소에 댄스하거나 막 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군대는 정해진 거 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색을 했다? 맞을 거야. 혼날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까지 군대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군대가 원래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든요. 그 형태라는 거죠. 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조선에서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큰 게 없죠. 기본 자산일 거야. 원래 있던 산과 땅,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먼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땅 소유주를 파악하려고 토지조사 사업.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1910년대 경제파트 문제가 나온다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1910년대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 결과 일부 땅이 토지를 빼앗겼고 그 결과 땅을 빼앗겼다는 건 땅이 없는 농민, 소작농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물론 이 토지 수탈된 양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걸 너무 과하게 하시면 또 감정이에요. 옛날에 일부 옛날 국정교과서 시절에 이때 빼앗긴 땅이 60%라고 했는데 말이 되니? 그렇게 안 돼요. 신고율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뺏긴 땅이
1%라 하더라도 그 뺏긴 땅의 주인이 땅이 없는 소작농이 된 건 팩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이 국외로 만주 연해주를 이주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토지 수탈의 양을 그렇게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1% 뺏겼다고 하면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해? 에게 1%는 뭐 누가 가져도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재벌들이 전국 땅에 1%는 갖겠다 막 이딴 소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으로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쪽발이가 10개 중에 6개를 가져갔다라고 해야 이런 분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감정으로 하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실제 내용들을 보다가 애들이 잘못해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내가 배운 건 다 거짓이었어 이렇게 갈까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역사 학문으로 배우셔야죠. 감정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한 토지조사 사업은 소유권만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계에서 나타났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작농의 권리, 내가 이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 5년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 소유주만 좋아. 소작농은 안 좋은 거죠. 또한 토지조사 사업과 더불어 산림령, 산이나 어업령, 이 토지조사 사업 끝나자 임야조사령, 그리고 광산, 광업령 해서 각각의 소유주나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총독부 수입으로 삼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예요? 기본 조선의 자원들을 다 빼가면서 조선인들 중에서 일본 회사랑 경쟁하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법이 회사령이에요. 근데 신청서를 내도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못 만들게. 그래서 일본 회사의 경쟁 회사를 못 만들게 하는 게 회사령이다. 그래서 회사령이 사용되는 시기라고 하면 이때라고 허가제로 사용되는 시기는 1910년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령이 나오면 1910년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서 1910년대까지의 내용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파트에는 그 수업 내용을 10년대하고 20, 30년대를 파일 2개로 나눠놨어요. 2개를 연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빠르게 해서든 한이 있더라도 2개를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배우는 주제에서 수능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제가 필기한 거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제발 맞추세요. 잊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늘 나오는 우리 유튜브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하는 김에. 알았죠? 잊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 내용 요거 하고 이어서 20, 30년대 갑니다. 사건이 이제 빠르게 터져요. 빠르게. 일제강점기를 보는 관점 이번 시간에 봤고요.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가 왜 이런 통치가 나왔는가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운 거예요. 요거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20, 30년대로 곧장 이어갑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